GS 리테일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0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4.6% 증가했고요. 재고 자산은 42.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네요. 재고를 늘렸으니까. 매출 원가가 5.3%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2.6%밖에 나오질 않았고, 판매 관리비하고 대손 차손을 빼니까 5.2% 증가했는데 결과는 영업이익 3,14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4.2%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6%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원가 회계하고의 그 차이는 크게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차이가 크게 났어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7%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 갭이 1.1% 플러스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은 0.7% 하락을 했고 운영 경비는 4.2%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22로서 전년보다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3,12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0억 5,6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GS 리테일이 상품 유통업이긴 하지만 일부 현장 가공하는 게 좀 있다. 자기네들 그 상품을 출시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까지는 그 갭이 크지는 않은데 2023년에 와서 20억 5,600만 원이라고 크게 차이가 난 게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를 보면은 상품이 856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2022년까지는 그 상품 환불 자산을 상품 재고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2023년부터 요거를 분리를 했습니다. 주석 내용의 2년치는 하기 때문에 전년도 분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저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그 상품이 대주정인데 856억 원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상품에 뭔 가공비가 그렇게 배부되는 게 있느냐? 그것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파악하기로 하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그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은 이쪽에서는 기말에서 기초를 뺐을 때 마이너스는 평가 손실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24억이 증가를 했네요. 이거하고 영업 이익하고의 차이하고도 좀 이상하게 유사하게 나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MC와 OE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 해서 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7%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4.2%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뭔가 가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63억 원. 총 그 제조 비용에서 2.4%로서 떨어졌고 재료 비율이 그 0.3%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요 중간에 그 2268억 원을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가라고 이제 하나 그 대표 상징 표현을 했어요.
MC하고 오일을 합한 금액하고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한 나의 금액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2021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 비성분의 합은 9조 원대인데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한 거는 8조 8천억 원뿐이 안 돼가지고 2268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을 요 상태로 그대로 그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해를 하질 못하겠네요. 2021년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증가액을 비교하는 건데 그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갭이 26억 6,6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는 104억 원이나 차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길을 못 찾겠어요. 마찬가지로 PQ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갭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갭하고 일치를 하고 여기에서도 그 뭐가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은 2021년도 비성분의 갭 더하기 PQ의 재료비의 갭, PQ 재료비가 요거죠. 그리고 그 1단계에서 갭하고 어, 이거를 더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 2268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만큼 뭔가가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차이 있다 이거죠. 일단 이런 그 차이가 발견이 됐고요. 어, 현금 기준으로 그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2022년에 일치를 합니다. 2022년까지. 2021년에 433억 차이가 있는데 추적을 해보면은 홈쇼핑 합병 재고가 334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8억 6천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여기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430억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430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73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재고 357억 원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물으면은 평가 손실 금액을 빼주더라도 이거는 이제 더해버리는 거니까 433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없어졌다 이게요. 홈쇼핑 흡수합병이라고 그러는데 홈쇼핑이 흡수합병이라는 용어지만 실제 분리독립을 한 거 같은데 글로 빠져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금액이 334억 원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98억 원의 상품은 어디론가 빼돌려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11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9% 증가했고 직원 수는 446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이 평균 임금은 6,940만 원으로서 약 7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한 중견기업의 급여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임금이 2021년도 5천만 원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2022년도부터 한국 경제가 디프레이션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올해 2023년부터 이제 그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전체 업종이 다 그렇다면 뭐 대한민국은 뭐 망했을 거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또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에, 안 좋으니까 사람을 잘랐겠죠. 그래서 잘랐는데 12.3%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제 해석으로는 고임금제를 대거 내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12.3%나 올려줄 리가 없고 또 2022년도에 많이 올려주긴 올려줬네요. 다른 데하고도 좀 경쟁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GS 리테일
이 리테일 GS25C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25C 아니 24인가요? 거기 그런 데하고도 또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을지 모를 겁니다. 광고 선전비가 1.5%뭐 많이 증가는 안 했고 지급 수수료가 1.8% 증가했는데 매출은 한 4% 증가했었죠. 어, 이것도 매출 증가율 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그 지급 수수료가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 직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떤 개인이 GS25C 간판을 달고 판매하는 만큼 수수료를 먹는 걸 겁니다. GS25C의 이름을 들고서 편의점을 하는 개인 점주들도 있을 텐데 그 경제 규모가 1조 1,800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는 이 지급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8.2회전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떨어졌어요.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은 하긴 합니다. 레버리지율이 조금 늘어났어요. 이자 부채.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 경우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량으로 그 수많은 아이템을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려는지 몰라도 아마 이 국세청 직원들이 매가 환원법이라는 것을 매우 잘 한다고 그래요. 결국 수량으로는 안 되고 금액으로 하는데 이 국세청에서 실무진들이 하는 매가 환원법이라는 거 저거 딱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해봤는데 에, 이 서점 재고 실사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가 환원법으로 했는데 하면서 저도 좀 그때 해봤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수량으로는 도저히 그건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액으로 하니까 이 리테일 쪽은 별도 이 투명성을 입증할 또 다른 결과 그거는 그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산출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GS 리테일에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도소매 업의 특성상 취급 아이템이 방대하고 아이템의 교체가 수시로 발생되며 판매 형태가 다양하여 합리적인 가격 변동 수위를 산출하기 어렵고 그 효용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효용성은 자기 선언일 뿐 제조업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ABC 정신으로 대부분 큰 거, 대분류, 중분류까지만 해도 충분히 평균을 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매가 환원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분류를 했을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산이라는 요즘에 도구가 있으니까 일일이 수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소팅을 분류를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 단순 평균 에버리지는 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제가 먹고 있는 담배, 그다음에 쇠주, 주류, 음료, 라면류, 과자류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만 얘기해도 아마 그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왜 못 알려주냐? 매입 가격하고 판매 가격을 좀 알려주면 어디 덧나냐?
그러니까 이게 좀 주주들의 입김이, 소비자들의 입김이 이런 경우야말로 소비자 운동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적에 대비해서 그걸 감안해서 2024년 매출액은 항상 그 장밋빛 미래를 좀 보긴 봐야 되니까 어, 그, 그 변수는 그 판매 관리비 5%가 올랐는데 5% 그냥 올해도 올릴 것 같다. 인건비도 조금 더 올려야 될지 모르고. 근데 영업이익이 14% 감소했었는데 10%좀 상승시켜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한 11조 4,748억 원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매출 원가는 8조 5천억, 여기 8조 5천억이죠. 그 나오는 과정에서 상품 매입 가격이 더 4%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더 줄이자. 7.1% 감소했었는데 요거는 올해는 그 2% 줄여보자. 그리고 재고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작년에 43%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못 팔았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제시된 거를 그 결과로 돈이 얼마나 남겠는지 보면은 11조 4천억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한 2023년에 3천억 원대 이익인데 2,700억 정도 이익분이 안 나겠어요. 야, 그 작년만큼은 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수정하라고 수정해가지고 2.5%만 더 판매 노력을 해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한 3,530억. 이게 만약 달성이 된다면은 그리고 재고가 10% 감소한 데는 전제 조건인데 그런데 더 줄여 재고를 지금 재고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더 줄였다 25%까지.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못 미치는 2,280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루봇 회계로는 어떻게 할까? 우선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운영 비용은 거의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4.2% 증가했었거든요. 요거 3.5%로 좀 내려서 증가시킨다. 이렇게 야물친 계획을 세우고 영업이익은 10%를 낸다. 플러스로. 이럴 경우에 11조 3,400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그 상품 그 판매량이 이 4%더 증가해야 되고 마진율은 똑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1조 3,400억 매출을 해야 된다. OE 기준과 TVC 기준이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11조 3천억에 이걸 사업 목표로 할게요. 하면은 영업이익이 3,164억 원, 이렇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거라도 뭐 선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회전율을 28.2회전까지 했었는데 30회전까지 해보자고. 이걸 성공했을 때 매출액은 12조까지 달성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5천억 원의 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항상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에,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조 3천억 정도 할 것 같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예측도 그 통계상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가는데 재고가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판매 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현금 재무지표를 보면은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에요. 여기 현금이란 말을 제가 추가로 넣어야 되겠네요. 1조 원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검증까지 돼요. 그리고 이것을 현금 수익률로 보면은
20.7%로 전년보다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에 3천억 원대 이익이지만 실제 현금으로는 1조 원대를 벌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AANI라고 그 비현금 조정액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들이 돈이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한 9천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건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 1조 원은 벌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EMS 그 사업 활동을 해서 그 들어온 총 그 현금 유입액은 8천억 원대고 최종적으로 그 900억 원의 현금을 어,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223억 원을 갚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하 자본의 변동 때문에 레버리지율은 15.5%로 증가한 거로 어, 포션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139억 원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거든요. 작년에는 1226억 원이나 가져갔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9천억을 거꾸로 회사에 돈을 넣습니다. 그 내용은 요 밑에 2022년도가 순수하게 연차 매당만 있으니까 요걸 비율로 주면 연차 배당률은 2.5%가 되겠고 2023년도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어, 돈을 거꾸로 들어온 거니까 주주들이 돈을 다시 회사에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올 배당은 439억 원 가져갔는데 139억 원 가져간 거로 이렇게 됩니다. 어, 2021년도에 사업 결합이 있어가지고 9,731억 원의 그 자본이 증가를 했어요. 결국은 홈쇼핑이라는 데가 그 GS25시에 들어온 거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19,03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무려 8천억 원이나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장부 가격 대비 48%뿐이 되질 않습니다. 영업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근데 아까 현금 재무지표는 1조 원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위에 임팩트라는 게 스루프 관점에서 스루풋 번 돈 곱하기 재고 회전율이 미래 가치라고 저는 제가 정한 거예요. 24.8% 떨어졌으니까 주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가 아니다. 주가는 그거가 아니고 두 가지를 다른 측면도 한번 봐보자. 임팩트 2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EAT, 이 세후 현금 순이익 곱하기 두퐁 T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나누기 그 자본 총계가 T 회전율인데 이거로 봐서는 10.5%가 상승했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는 주가가 한 10% 정도는 올라도 무난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다른 업체도 임팩트2를 계산해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GS가 57.9%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96%, 외국인이 7.2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